무공비 책에 102쪽하고 103쪽을 펴보세요. 이제 여기서 풀어보지 못한 형태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무공비 책에서 이제 앞에 내용과 별개로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가 거기 첫 번째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22번, 23번, 24번 이쪽 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4가지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랑 똑같은 숫자로 할 건 아니고요. 내가 숫자를 바꿔서 유형별로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오면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학생수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볼 겁니다. 15번 유형이고요. 15번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올해 학생 수가 있고 작년에 학생 수가 있어요. 작년에 학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항상 몇 명이다라고 문제 자체에 무조건 나와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작년에 학생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얘네들은 얼마나 늘어났고 얘네들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형태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 문제를 보면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이만큼 늘어난 거고 작년보다 이만큼 감소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디가 나와 있냐면 작년 학생이 650명이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럼 너희들이 식을 세울 때 이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못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작년에 총 몇 명이었냐면 500명의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은 5% 증가했대요. 여학생은 3% 감소했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올해에는 몇 명이 됐느냐? 505명이 됐대요. 그래? 자, 문제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식을 세울 수는 있어요. 세울 수는 있습니다. 못 세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죠? 그럼 그 물어보는 건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을 구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건 올해의 남학생을 구하거나 올해의 여학생을 구하거나 작년에 남학생을 구하거나 작년에 여학생을 구하거나 맞죠? 그죠? 그럼 기준을 X를 둘 중에 하나를 둘 거잖아요. 그래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X로 둘 텐데 작년에 남학생, 올해 남학생의 숫자를 구한다라고 하면 올해 남학생의 숫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남학생의 숫자를 X로 두고 풀 수 있겠죠. 맞아요? 그죠? 올해 여학생의 수를 505 마이너스 X로 둘 수 있겠죠. 내가 남학생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의 남학생과 작년의 여학생 숫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식이. 뭔지 알겠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작년의 남학생을 X로 두고 작년의 여학생을 작년에 500명이었으니까 여학생은 500 빼기 X겠죠. 맞아요? 그죠? 자, 근데 남학생이 5% 증가했대요. 올해.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5% 증가했대요. 어떻게 쓸 수 있죠?
올해 남학생 전체 수를 생각하는 거야. 올해 남학생 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올해 남학생 수 어떻게 표현해? 못해? 왜 못하지?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너희들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가 10이었고 세로가 5cm인 애가 있어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를 10% 늘렸대요. 응? 가로가 10% 늘어났대요.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가? 20. 가로의 길이가 10% 늘었대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1이야, 맞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0 곱하기 100분의 10을 한 거예요. 이만큼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지? 늘어났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10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10% 늘어났다라는 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10으로 쓴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20%의 이익을 붙였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0분의 120을 하잖아요. 맞아요? 왜? 100은 자기 자신이에요. 원래 값이고요. 10%가 늘어났어요. 또는 20%가 늘어났어요 라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를 더해주잖아요. 뭔 소린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X였어요. 남학생이 5%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 더하기로 할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연습하라고 그런 건 하나의 분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럼 X 곱하기 어떻게 돼야 돼요? 100분의 5%잖아요. 얼마가 돼요? 105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3%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0 빼기 X에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분의 얼마가 돼요? 97. 97이 되죠? 맞아요? 100에서 3이 줄은 거잖아요. 3% 줄어들었잖아. 감소잖아. 맞아? 이익을 붙였어. 더 됐어 라고 하면 플러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줄어들었잖아. 감소했잖아. 그럼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전체가 100이었잖아. 맞아요? 100에서 3%가 감소됐으니까 몇 퍼센트가 된 거야? 97%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을 더한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이 식을 쓰라고 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하면 505가 된다가 식인 거예요. 얘가 잘못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너무 크니까 이 숫자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줄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식을 안 쓰고 전체 여기에 누가 있냐면 500명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맞죠? 작년에 이만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들어온 애가 있는 거죠. 맞아요? 들어온 애는 당연히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간 애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간 애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애가 있고요. 나간 애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들어온 애와 나간 애는 몇 명 차이 나요? 몇 명 차이 나요? 몇 명의 차이요? 들어온 애가 많아요? 나간 애가 많아요? 들어온 애가 왜 많지? 들어온 애가 왜 많지?
명수가 더 늘었어요. 작년에 500명이었잖아요, 얘야. 맞아요?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505명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몇 명이 늘어났어요? 5명. 5명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트롤. 들어온 애와 나간 애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들어온 애가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몇 명이나 많은 거예요? 5명이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할 거냐면 들어온 애와 나간 애만 비교할 거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냐? 들어온 애가 그럼 여기 네모라고 쓴 애와 나간 애를 구할 거야. 자, 네모라는 애는 들어온 애예요. 들어온 애가 몇 명인 거예요? 5%잖아요. 누구에 대한 5%예요? 원래 남학생이 X명이었는데 5%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들어온 애는 그러면 몇 명이야? 100분의 5X잖아요. 맞아? 맞아, 틀려.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간 애는 몇 명이야? 나간 애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얼마나 나갔어요? 3%가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0분의 3에 500 마이너스 x만큼이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들어온 애와 나간 애 중에서 누가 더 많다 그랬어요? 5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들어온 애가 많은 거지. 들어온 애가 몇 명 많은 거야? 5명이 많은 거야. 그럼 들어온 애고 나간 애니까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여기가 490명이었대요. 490명이면요. 들어온 애가 많아요? 나간 애가 많아요? 나간 애가 몇 명 많아요? 10명 많죠? 맞아요? 나간 애가 얘잖아요. 맞아? 그럼 이번에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아까 숫자 식과 지금 숫자의 식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 이 100분의 5x가 아까는 뭘로 표현됐어요? 100분의 105x였죠? 5% 늘어났으니까 105%로 계산했단 말이야. 맞죠? 3% 줄어든 걸 뭘로 계산했어요? 100분의 97에 500-x로 계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는 것과 얘네들을 계산하는 것 중에 누가 더 편하겠어요? 아래 게 더 편하겠죠. 숫자 자체가 확 작아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뭐만 따지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감의 문제라고 해요. 증가와 감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만 따지겠다는 거야. 전체 500을 전체로 두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만 몇 명이 더 들어왔고 몇 명이 나갔습니까? 들어온 애들과 나간 애들만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나간 애가 더 많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다라는 것은 새로 들어온 애들이 나간 애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뭐만 따진다? 늘어나고 줄어든 얘네들만 놓고 얘기하겠다. 500은 싹 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할 때 x를 작년을 x로 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를 x로 두고 풀 수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올해를 x로 두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왜 올해를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올해 남학생을 x라고 두면 올해 여학생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505 빼기 x가 돼요. 아까 505명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식을 만들 건 뭘로 만들 거냐면 작년이 500명이었다라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505라는 숫자는 써먹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작년의 숫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작년의 남학생 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쟤를 네모라고 두면 네모에 대한 5% 증가니까 105죠. 이게 x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는 어떻게 돼요?
105분의 100x가 돼요. 맞죠? 얘는요. 3%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를 세모라고 두면 저 세모의 값에 대한 100분의 97이 505 빼기 x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저 세모의 값은 어떻게 돼요? 97분의 100이 되죠. 이거에 505 빼기 x가 되죠.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500명이 돼야 되죠. 맞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식과 이식을 정리하려면 양변에 곱해줘야 되는 숫자들이 엄청 크겠죠. 맞아요? 계산을 한다고 해서 계산이 안 나올 거냐? 계산은 됩니다.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아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x에서 그죠? 100분의 3에 500 빼기 x를 했어요.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5이었어요. 맞죠? 맞지? 그럼 얘도 어떻게 풀면 돼요? 소금물 풀 때처럼 하면 돼요. 분모가 다 10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면 분자끼리의 계산만으로 다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얘를 하려면 여기에는 105가 있고 여기에는 97이 있단 말이죠. 그럼 105 곱하기 97을 곱해야 돼, 양변에.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겠죠? 그럼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 또는 지난달에 어떻게 됐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된대. 이런 형태들의 문제. 지난달에 얼마였는데 얘가 얼마 증가하고 얘가 몇 프로 감소해서 어떻게 됐대. 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의 기준은 항상 뭘로 가느냐. 저번 달 또는 작년을 X로 두고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게 15번 형태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22번을 일단 빼고 가고요. 23번 잠깐 얘기하고요. 23번은 기차 문제예요. 그죠? 기차 문제는 아까 했던 센에서 했던 문제랑 같은데 기차의 문제의 멘트는 항상 제일 앞에 들어가는 멘트가 이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차의 문제는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기차가 철교를 지난다. 철제 다리를 지난다와 터널을 지난다의 형태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문장 안에. 그죠? 철교를 몇 미터짜리 철교를 지나는데 몇 초가 걸리고 몇 미터짜리 터널을 완전히 지나치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그랬을 때 이 열차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문제는 항상 그렇게 들어가. 알겠어요? 그러면 일정한 속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속력은 항상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거속시 문제에서 식을 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운다. 어느 때? 어느 때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 만난다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운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지?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총 몇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얘가 얘보다 얼마나 빠르다. 늦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운다고 했어요. 맞죠? 유일하게 얘기 안 한 게 속력에 관한 식이란 말이죠. 그 속력에 관한 식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기차 문제예요. 이해돼요? 그죠? 그럼 기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속력에 관한 식을 세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세우느냐?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세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맞아요? 속력에 대한 식은 시간분의 거리야. 이 시간분의 거리를 두 가지의 형태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500m에 다리를 지나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1200m에 터널을 완전히 지나치는데 25초가 걸렸대요. 자, 그랬을 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항상.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차의 문제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속력에 관한 식을 세울 건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문제 자체에 시간이 몇 개 나와 있어요? 2개 나와 있잖아요. 얘는 10초래요. 얘는 25초래요. 이렇게 된 거야. 맞죠? 그럼 너희들이 표시할 건 이제 뭐만 표시하면 돼요? 거리를 표시하면 돼요. 맞아요? 거리를 표시할 건데 다리가 500m래요. 이 다리가 500m 다리가 있어.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여기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기차가 지나갈 건데 어떻게 지나간대? 항상 완전히 지나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완전히 지나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차가 여기서부터 시간을 잴 거란 말이죠. 시작해서 시간을 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어디까지 왔을 때 완전히 지나쳐야 되니까 기차 몸뚱아리가 다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차가 실제로 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m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더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차의 길인 거죠. 맞아요? 너희들은 그 기차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가 x였어. 그럼 x만큼 나와 있어야 됐지. 기차가 이동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기차가 총 이동한 건 500 플러스 x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터널을 완전히 지나쳤대요. 터널이 1200m인데 터널이 있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이 1200m인 거야. 얘를 지나치는 거야. 그럼 기차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 탈 거 아니에요. 그죠? 25초를 될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맞아요?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건 실제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맞아요? 그럼 기차가 이동한 총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전체 이동 거리죠.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였어? 1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만큼이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이해됐어? 이대로 적지 마. 적으면 안 되지. 적는 걸로 그걸 풀어버리면 문제 똑같이 나올 건데. 자, 이런 식의 문제다.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요거 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이따 보고요. 인준아 문 좀 닫아봐요. 뭉칠 거라서 마지막 하나를 안 해서. 마지막 하나는 시계 문제예요. 자, 시계 문제인데 시계 문제는 제가 다 설명을 못 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 건데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시계 문제는 항상 몇 시 몇 분을 찾을 거예요. 몇 시 몇 분을 찾을 건데 몇 시인지는 항상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몇 시와 몇 시 사이라고 그랬거든. 4시와 5시 사이래. 그럼 몇 시야? 4시인 거죠. 그지? 그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분을 찾아야 되죠. 몇 분인지를 찾는 거예요. 시계 문제는 항상. 맞아요? 그 시계 문제의 몇 분은 항상 뭘로 나타나느냐? 분수로 나타나요. 알겠어요? 분수로 나타내니까 그냥 그 분수의 값을 그냥 쓰면 되지. 괜히 그걸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럼 왜 그게 나오는지를 얘기할 건데 네모시 x분이라고 했어. 자, 보세요. 자, 시침 그리고 분침. 문제에서는 항상 일치한다, 90도로 만난다, 180도 일직선이 된다.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90도라는 각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뭘로 해석해야 돼요? 각도로 해석을 하겠죠. 맞아요?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예요. 맞아요?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분침이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분침이 한 바퀴 돌 거야. 60분. 얼마나 걸려요? 60분. 60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1시간에 한 바퀴씩 돌잖아, 분침은. 맞아? 12에서 시작해서 5, 10, 15, 20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다시 12까지 오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분침이 한 바퀴 돈다.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를 회전하는데 몇 분이 걸려요? 60분이 걸려요. 맞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X분이에요. 그죠? 그럼 1분에 몇 도 도는지만 알면 되겠죠? 맞아요? 1분에 그럼 몇 도 돌까요?
60분 동안 360도 한 바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분 동안에 회전하는 건 몇 도예요? 6도를 회전해요. 맞아요? 그러면 X분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는 몇 도예요? 1분에 6도씩이잖아요. 2분이면 12도잖아요. 3분이면 18도잖아요. 맞아요? X분이면 6X겠죠? 이게 분침의 각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시침은요?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회전합니까? 한 바퀴로 먼저 갈게요.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 걸려? 한 바퀴 도는데 요 시계 봐봐. 요 시계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리잖아요. 맞아요? 한 바퀴 도는데 12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 말은 1시간에 몇 도씩 회전해요? 1시간에 30도 회전해요. 맞아요?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동안에 30도가 회전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1분에는 몇 도 회전해요? 60분에 30이잖아요. 얼마? 2분의 1. 0.5도 회전해요. 맞아요? 그러면 X분 동안에는 몇 도 회전해요? 0.5X만큼 회전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첫 번째 먼저 알 건 시침은 1분에 0.5도고요. 분침은 1분에 6도씩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너희들이 할 거는 이게 아니라 네모시 X분이라고 했어요. 시침은 분침 자체는요. 분침은 매 시간마다 항상 어디서 시작해요? 0도 12시에서 시작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여기서 시작하죠. 맞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죠? X분 후에 여기에 X분이 있어요. X분 후에 이 각도는 얼마예요? 1분에 6도씩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X분 동안 이동한 건 여기 12시 땡에서부터 해서 1분에 6도씩 회전해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X분이 되면 이 각의 크기가 6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 근데 시침은요? 시침은 어떻게 돼? 시침은 시작의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왜? 1시면 어디서?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2시면 여기서 시작하죠. 3시면 여기서 시작하죠. 4시면 여기, 5시, 6시 이렇게 되잖아요. 시침은 시작의 위치가 달라요. 맞아요? 왜? 분침보다 앞서 있죠. 12시를 제외하면 무조건 앞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시침이 1시간 동안에 몇 도씩 회전해요? 30도 회전하죠. 맞아요? 그죠? 1시면 이미 어디에 있어요? 30도 위에 있잖아요. 2시면 60도에 있죠. 3시면 90도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시침과 분침은 항상 여기서 시작하니까 X분 후에 분침은 무조건 6X인 거예요. 맞죠? 근데 시침은요. 어떻게 돼요? 0.5X라는 애는 어디서부터요? 여기에 시침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시침이 1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0.5X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해서 시침이 이동한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이게 0.5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얼마만큼 가 있어요?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침의 각은 항상 플러스가 있어요. 뭐가 플러스가 있느냐? 아까 1시간 만에 30도씩 간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몇 시인지가 어디? 여기 나와 있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시침의 각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분침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침과 분침이 겹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예요. 만약에 4시, 5시에서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겹쳤대 라고 하면 너희들이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야? 4시 X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분침은 그냥 이거고요. 시침은 0.5x에 4시니까는 몇 도 먼저 가 있어요? 120도가 먼저 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